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새로운 변이의 출현으로 전 세계가 다시 긴장 속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평화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면 완벽하게 코로나를 정복한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앞으로 해외여행도 제대로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건설 통계 조작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GDP에 영향을 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재생상, GDP 재계산도, 국교성 통계 재기록, 일본 정부는 GDP를 재계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재생 담당상은 국토교통성의 통계가 GDP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8년간의 GDP를 올바른 수치로 계산해서 재공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발표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연발하고 있음에도 키시다 내각의 지지율에는 크게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코로나 관련 기사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신 한국 코로나 상황을 정말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코로나 연일 최다 수준, K-방역이 붕괴, 한국에서 감염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일본에서는 K-방역 붕괴라고 표현하며 수많은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현재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일본에 귀국했더니 나리타 공항에서의 괴롭힘, 낡은 스마트폰은 1만 5천엔 지불해라. 일본 입국 시 아날로그 행정으로 인해 매우 혼란스럽다는 기사입니다. 현재 일본에 입국 가능한 사람은 일본인과 특별 영주 외국인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입국 시에 여러 창구를 통해서 종이에 빨간 펜으로 체크하고 도장을 찍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세금 먹는 하마에 제대로 작동조차 하지 않는 코코아라는 코로나 접촉 확인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앱은 iOS 13.5 이상의 아이폰에서만 작동을 해서 하위 버전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우리 돈 약 15만 원을 지불하고 스마트폰을 렌탈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본 정부는 이 코코아 앱 개발을 위해 하나 약 4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입국하면 공항에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장소에 격리당하게 됩니다. 일본은 우리의 쿠브 같은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 시스템을 만들었고 12월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 앱 사용법은 오류 표시되는 케이스도 20일부터 가동. 역시나 오류가 속출하고 있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면 쓸모없는 시스템인 것이 드러납니다. 일본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쿠브를 참고해서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존재합니다.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방접종 기록 16만 건 오류, 수상한 데이터는 500만 건. 일본 디지털청은 백신 접종 기록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접종 정보 1억 건 중 약 500만 건의 내용이 잘못됐거나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잘못 등록된 사례는 2차 접종 정보만 입력했거나 1차보다 2차 접종일이 빠르거나 백신 제조 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지 않거나 같아야 할 1, 2차 접종 백신의 종류가 다르게 기재되는 등 기본적인 데이터 자체가 크게 잘못 기록된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잘못 기록된 이유로는 일본에서 개발한 접종권 인식 시스템이 숫자를 읽는데 오류를 일으켰거나 수작업으로 날짜와 백신 제조번호 등을 입력할 때 실수로 인해 잘못 입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백신 접종 시스템의 신뢰도가 제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일본 전국 지자체에서는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체육관 등 대규모 접종장을 만들어 대규모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접종권을 발행한 지역과 접종장의 지역이 다를 경우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지어는 앞서 언급한 접종권 인식 시스템으로 접종권을 등록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접종권을 등록하고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오류를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빠르게 오류를 수정하지 못할 때에는 3차 접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류를 일으킨 일본의 백신 접종 기록 시스템인 VRS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다들 보신 시스템입니다. 18자리의 바코드로 되어 있고 태블릿으로 촬영해 기록합니다. 그런데 특정 거리에서만 바코드를 제대로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현장에서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기록한 접종권 정보가 오류가 났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해서 진행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서야 3차 접종부터는 QR코드를 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민등록증 같은 마이넘버 카드가 필요합니다. 마이넘버 카드로 본인 인증을 해야 잘못된 정보라도 앱을 통해 출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마이넘버 카드 보급률은 24%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잠깐 계산해 본다면 일본 전체 인구의 24%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앱에서 밝혀진 것만 수백만 건의 오류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일본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투성이의 백신 접종 증명 앱을 국외 76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식당 등을 출입할 때 백신 접종 증명을 해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유럽 국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일본인이 제시하는 백신 접종 정보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문제투성이의 앱을 사용하는 일본인은 많아봐야 전체 인구의 24%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이넘버 카드와 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일본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백신 접종 증명은 전 세계적으로 필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한국 입국 국가에서 일본의 데이터는 논외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유출입니다. 일본 정부가 과연 제대로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일본의 데이터가 중국 등으로 유출된다면 일본의 정보는 더욱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누출 문제로 글로벌 리스트에게 바로 데이터를 상납하게 될 것 같다. 원래 이런 앱 지금 상황에서 일본 국민에게는 전혀 필요 없다. 디지털청 대신 국산 IT 플랫폼과 서버를 만들고 해외 해킹 등을 차단하는 자체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불편한 마이넘버 카드가 필요한 시점에서 증명 앱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굉장히 한정적이잖아. 그렇게 되면 증명 앱 자체의 이용자도 한정적이고 최초의 생각과는 별개의 물건이 될 것 같은데, 감염증 확대 방지를 위해 이용하는 앱에 마이넘버 카드 필수라는 이용 조건을 붙이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이용률만 낮아질 뿐이다. 민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코코아처럼 이용률 등 결과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서라는 퍼포먼스일 뿐이고, 대형 광고 대행사를 통해 앱 제작 수탁회사, 하청업자, 재하청업자로 이어지고 고액의 발주를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는 건가?